정순아, 요즘 뭐하고 지내? 아침 대바람부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너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도 꽤 되었는데 나랑 묻지마 여행이나 가지 않을래? 고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묻지마 관광을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솔깃한 제의를 받고 호기심 많고 무엇이든지 체험해보고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으로 오케이를 한다. 묻지마 여행은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장소는 항상 정해져 있고 가는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물론 파트너는 버스 안에서 해결되지만 친구와 난 버스에 올라탔다. 이미 여기저기 남녀들이 앉아있으며 우리가 들어가니 눈알 굴리며 쳐다보는 소리가 느껴진다. 여자들의 눈초리는 어찌나 매서운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눈으로 훑어내린다. 기분이 이상해지며 설레인다. 일단 자리에 나란히 앉은 친구와 난 약간의 어색함을 억누르며 잠시 기다리니 남녀들이 부산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묻지마 관광의 길라잡이 사회자 오시다. 오늘의 여행을 즐겁게 하시려면 저희 말을 잘 따라주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정말 귀중하고 재미있는 하루 여행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앉아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리 배정에 앞서 파트너 정하기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남자들 앞으로 가서 각자의 한 가지씩 핸드폰도 좋고 키 뭉치도 좋고 시계도 좋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물건을 하나씩만 넣으란다. 조금 후 그 검정 비닐봉투를 들고서 여자들 앞으로 간다. 그러더니 하나씩 집으라고 하여 여자들은 자신의 짝이 될 남자의 물건을 운명적으로 잡아든다. 잠시 후 뒷좌석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가 집어낸 남자의 소지품을 위로 치켜든다. 사회자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이 맞는 사람은 그 여자 옆으로 가서 앉으란다. 이렇게 하여 첫 번째 짝을 맞추는 것이다. 난생 처음 경험해본 묻지마 관광. 버스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여러분 이제 커튼은 쳐주세요. 라는 사회자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상을 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처음엔 쑥스러워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중엔 어느새 분위기에 휩쓸려 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0년생 올해로 52살이고 재작년 이혼한 돌싱입니다. 묻지마 관광하면 중년들의 천국이라고들 하죠. 등산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놀러 다니기 딱 좋으니 하는 소리겠죠. 저도 작년 이맘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재미에 푹 빠져있네요. 작년 늦가을쯤 되었을 때였어요. 평소에 같이 자주 어울려 놀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끼리 놀다 보니 온갖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중 하나가 묻지마 여행이었지요. 한 친구가 자주 간다고 자랑하듯 말하니 다른 친구 하나도 서너 번 다녀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 관광이지 여행 내내 소개팅하는 기분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거든요. 게다가 나이 50살 넘어 마땅히 갈 만한 곳도 없으니 묻지마 여행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관심만 많았고 하던 일이 바빠져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작년 말에 일을 관두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게 되니 몸이 편해지니 잡생각이 드는 건 중년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저는 큰맘 먹고 묻지마 여행을 가기로 맘먹었습니다. 주말 아침 8시 30분경 홈플러스 앞 내로변에 대기하고 있는 관광버스는 거의 묻지마 버스였고 인원이 부족한 곳엔 예약하지 않아도 출발하는 버스에 돈만 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다더군요. 정순아 얼른 와. 벌써 자리 많이 찼겠어. 막상 가려고 나왔는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 뭐가 긴장돼? 재밌게 놀고 즐기면 되는 거지.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놀다 간다 생각해.
우리는 버스 앞으로 다가섰어요. 버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 한 명이 우리에게 말을 걸더군요. 나이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만숙 씨 친구분들 맞으시죠? 나는 그때부터 왠지 창피해져 점점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 이 누님은 자주 뵙던 분이시고 이쪽 누님은 살짝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처음이신가 보네요.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재미나게 놀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차에 타면 웬만하면 서로 떨어져서 앉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곧장 버스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에는 벌써 남녀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시선이 꽤나 뜨겁게 느껴진다. 다행히 남자들도 거의 다 50대 중후반으로 내 또래여서 마치 대학생 때 MT를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셔도 돼요. 옆자리에 동석하게 될 남자가 소지품 뽑기로 정해지자 절 찾아왔더군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무척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는 대략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이 약간은 능글맞아 보였어요. 반가워요. 네, 저도요. 그 남자와 간단히 인사부터 나눴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은 인상도 아니었죠. 약간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 버스가 어느새 꽉 찼고 8시쯤 되니 출발하더군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미스터 정입니다. 옆에 혹시나 짝이 안 맞으신 분들 없으시죠? 혼자 계신 분은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다들 쌍쌍이 앉으신 거 맞죠?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출발합니다. 그렇게 대충 짝이 맞추어지고 계속 차는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가이드는 좌석마다 커튼을 치고 버스 내 불을 희미하게 켰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 분위기를 맞췄다. 기사 아저씨,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한두 시간 정도요? 여러분 2시간 정도면 옆에 있는 분과는 친해지셔야 됩니다. 차가 출발하고 30여 분 지나자 신나는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 아내, 자식 잡생각들은 잠시 던져두시고요. 오로지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뒤 버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다시 사회자가 일어서고 음악 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사회자는 재미난 입담과 함께 오늘의 목적지와 자기소개를 했고 농담 몇 마디로 한층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간단한 간식거리에 소주 한 병이 따라 나왔고 신나는 음악의 술기운까지 보태지니 분위기도 점점 더 달아올랐어요. 저도 조금 어색했었지만 옆에 남자와 소주를 한두 잔 했더니 긴장이 좀 풀리면서 편안해지더군요. 분위기가 흥겨워지니 벌써부터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보겠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한동안 춤판이 벌어지더니 사회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니 음악도 새로운 노래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커튼 확실히 쳐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남자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은 벌금 5만 원입니다. 너무 이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허허허, 이런데 처음 오셨나 봐요? 사회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금 내야 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재밌게 지내보자고요. 그럼 실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제대로 놀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네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여자분들 차례입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좁은 차 안에서 고생들 하셨네요. 차에서 내리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예약된 식당으로 갔더니 점심 식사로 한 상 가득 음식들이 나옵니다. 가이드의 능력에 따라 다음에 다시 올련지 안 올런지 결정되는 순간이고 차 안에서 만난 파트너와 벌써 미운정 고운정도 쌓인 분도 계시니
한결 끈적해진 분위기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 시간 끝나고부터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약된 클럽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노시다가 오후 4시까지 여기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에요. 참 각자 알아서 후회 없이 즐기세요. 라며 가이드가 묘한 여운을 줬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다. 이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재밌게 한번 놀아보잔 마음을 먹으니 한결 편해졌다. 그렇게 두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름도 묻지마, 사는 곳도 묻지마, 연락처도 묻지마.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4시에 맞춰 버스로 돌아가니 일행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니 얼굴엔 다들 미소가 가득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젠 마치 10년을 같이 산 부부처럼 가까워져 돌아오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재래식 시장의 좌판 분위기였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대답 소리가 적자재차 또 묻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즐겁지 않았던 분 손 들어보세요. 주변을 돌아보니 손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저녁 식사 마치고 곧장 차에 올라 배도 부르고 몸도 약간 피곤하니 금세 꿀잠에 들고 만다. 출발지였던 홈플러스 앞에 도착하니 밤 8시가 조금 넘었다. 그렇게 인생 첫 묻지마 관광에 하루가 가고 있었다. 정확히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가을 단풍놀이로 묻지마 관광이라는 것을 생전처음 갔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묻지마라는 말로만 들은 묻지마 관광. 처음 만난 사람들과 관광버스의 좁은 통로 속에서 흐느적 트로트의 연신 관광 어깨춤을 추대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요. 이혼한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일요일에 간편한 복장으로 9시까지 홈플러스 앞으로 나오란다. 왜? 어디 가는데? 묻지 말고 나와. 도둑질 하러 가냐? 말을 해야지. 좋은데 갈 건데 싫으면 말어. 서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 좋으면 너나 갔다 와라. 그래? 후회할 거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내일은 장모님 생신이라고 열흘 전부터 마누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둔 터였다. 밤새도록 고민을 거듭하다 친구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친구에게 일찍 전화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놓고 장모님 생신 참석을 위해 머리를 감는지 샤워를 하는지 마누라는 목욕탕에 있었다. 마누라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장지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못 가.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약속해놨어. 나하고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뭐. 그래 그렇다면 안 가봐선 안 되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그 선배 불쌍해서. 마누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쓸데없이 짓거렸다. 어릴 때 나를 귀여워해 주었는데 어렵고 외롭게 살았는데 살만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주절주절. 잊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선배를 재물 삼아 마누라를 속이고 홈플러스 앞으로 가는 길 룰루랄라 휘바람이 절로 나온다. 우리 일행은 4명이었다. 파트너 신상에 관해서 일체 묻지 마라. 묻지마 관광의 기본 룰이고 에티켓이다. 녀석의 주의사항을 듣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도착했다. 남녀 12명이 쌍쌍으로 앉아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홈플러스를 출발한 버스는 다른 곳에 잠시 정차를 했고 이윽고 67명의 아줌마가 수줍게 웃으면서 버스에 올라탔고 그리고 잠시 후 현란한 몸놀림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남녀 파트너를 정해주고 본격적인 묻지마 여행을 시작했네요. 파트너가 옆에 앉았지만 가슴이 콩쾅콩쾅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내 파트너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네요. 처음에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얘기도 잘 되고 저에게 정말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이드의 제안에 내 파트너는 나가서 노래 한 곡을 하고 오더니 나보고도 노래 한 곡 정도 해보라고. 자꾸 권했는데 나중에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말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맛있는 안주에 소주를 한 잔 곁들이니 이내 긴장감이 없어지고 파트너와 얘기도 더 잘 되고
어느 순간 나도 수다쟁이가 되어버렸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착지근한 게 여간 민망했다. 어제 과음하여 숙취 때문에 술을 사양하였는데 자꾸만 권하여 마지못해 몇 잔 더 받아 마셨다. 쥐포를 찢어 내 입에 넣어주는 친절의 미소를 머금고 여자를 바라보니 분위기상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충청에 있는 어느 산입구 주차장에 도착했다.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더니 같이 내려서 맑은 바람 좀 쐬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 하길래 지금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잡은 파트너의 손길이 지금도 느낌이 생생한 건 왜일까? 식사를 준비해 놓은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가이드가 등산 가실 분은 등산을, 다른데 가실 분은 알아서들 가시고 오후 6시까지 모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 파트너는 이런 여행을 몇 번 와본 것 같았어요. 내가 부담을 가질까봐 산책을 하며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오케이를 했고 6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라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자는 제안을 하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자고 말을 해버렸네요.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이며 아내와 결혼한 지는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많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외국 항공사의 스튜어디스인데요. 저도 제 아내의 직업에 로망이 있었고 유니폼을 입은 아내의 모습에 반하여 결혼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제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와 늘씬하게 쭉 뻗은 키를 보며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예쁘고 잘생길 것이라는 칭찬만 하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사연을 듣고 나면 수많은 남성분들이 스튜어디스에 대한 환상이 깨질 것입니다. 제 와이프의 키는 173cm이며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와 거의 비슷해서 평소에 구두까지 신으면 길을 가다가도 눈에 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단아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남자라면 누구든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외모를 갖고 있죠. 스튜어디스 유니폼까지 갖춰 입고 나면 요즘 말로 상견례 프리패스의 외모를 갖고 있는 정말 외적으로 뛰어난 여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비행기를 탔을 때 눈에 띄는 승무원이 있고 그냥 평범한 승무원이 있듯이 그 중에서도 제 와이프가 예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개를 받았을 때에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었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이미 홀딱 반했기 때문에 빠르게 상견례 일정을 잡고 부모님께 제 와이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예상대로 매우 좋게 하셨고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났냐면서 당장 날짜를 잡으라는 말까지 꺼내실 정도였습니다. 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제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습니다.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와이프 몰래 친구 가게에 나가서 홀서빙 아르바이트까지 할 정도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드디어 식을 올릴 때가 되었고 저희는 주변 사람들의 넘치는 환영을 받으며 식을 성공적으로 올렸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이 수상쩍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국제 노선을 타기 때문에 바쁠 때에는 일주일 내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는 약 5에서 6일 정도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2에서 3일을 내리쉬곤 합니다. 저희는 신혼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휴일이 되었을 때 침대에서 온갖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피곤하더라도 항상 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나면 정말 침대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끊임없는 밤에 운동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궁합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와이프가 없을 때 다른 여자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와이프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오늘도 퇴근을 하고 온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후에 아내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지친 컨디션을 생각해서 아내의 캐리어를 대신해서 옮겨주고 세탁해야 할 속옷들을 대신 세탁기에 넣어주기 위해 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캐리어를 열어 옷더미를 들춰본 순간 저는 매우 당황스러운 물건을 발견하였는데요. 바로 붉은색 말이 그려진 일회용 사정지 연재가 떡하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비록 큰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오래 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고 와이프도 제가 오래 하는 것에 오히려 지쳤으면 지쳤지 제가 더 오래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저를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제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와이프는 화들짝 놀라며 왜 씻는 중인데 문을 열었냐면서 또 하고 싶냐고 저에게 웃으면서 묻더군요. 저는 와이프가 웃는 모습에 실성하여 와이프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 빨간색 일회용품은 뭐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며 와이프에게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게 뭐냐고 본인은 본 적도 없는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평소에 내가 오래 하는 것에 오히려 지루가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들고 다니는 게 바람피는 증거가 아니면 뭐냐고 묻자 와이프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평소에 오래 하는 것은 맞지만 6일 정도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와서 돌아온 뒤에 오랜만에 첫 잠자리를 할 때는 평소보다 너무 빨리 끝내는 것을 보고 혹시나 싶어서 같이 비행하는 동료에게 물었더니 외국에서는 안 그래도 조루인 사람이 많아서 이걸 많이 쓴다고 이미 소문이 났다고 하길래 본인도 호기심 반 진심 반의 마음으로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단번에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의심가는 물증만 있는 것이지 정확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피곤해 보이는 와이프를 더 이상 나무라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날의 분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 저희는 다시 한번 뜨거운 밤을 보냈고 일단은 그 일은 애써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비행을 떠났고 이제 며칠이 지나 일정을 마치고 아내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내를 마중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아내가 나올 출국장 앞에서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었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원래 예정된 시간에 아내가 나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출구가 바뀐 것인지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아내가 멀리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크게 안아주려고 하는 순간에 또다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어떤 중년의 남성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네이비 컬러의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키도 크고 운동을 했는지 덩치도 꽤나 커 보였습니다. 모든 광경을 목격한 저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일단 더욱더 확실한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멀리서 숨죽여 둘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 화면이 켜지며 아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오늘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이미 동료들과 단체로 호텔을 직원가로 예매하였고 집에 못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남자 옆에서 저렇게 뻔뻔하게 카카오톡을 보내는 와이프를 보니 이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도 떠오르며 정말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연달아 아내로부터
카톡 한 통이 더 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미안하다며 동료 중에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이해 부탁한다며 집에 오면 특급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성을 잃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메시지는 보았냐면서 뻔뻔하게 전화를 받길래 저는 소리를 치며 그녀와 그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와이프는 당신이 왜 여기 있냐면서 깜짝 놀라 토끼 눈을 뜨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년의 남자는 너무 태연하게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태연하게 인사를 건네길래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 맞으시죠? 저는 기장 김동호라고 합니다. 평소에 자주 비행 일정이 겹쳐서 친하게 지냈는데 오늘 결혼을 앞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에스코트를 나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얼떨결에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실수로 의심을 한 것이면 정말 아내에게도 쪽팔리고 특히 이 남자에게 너무 치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애써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반갑습니다라며 90도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옆에서 이제는 조금 상황이 정리됐다고 생각했는지 저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하다면서 얼른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우 찝찝하지만 너무 당당한 그 남자의 모습에 더 이상 의심을 할 수 없어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2시간쯤 흘렀을 때 아내에게 다시 카톡 메시지가 왔고 오늘 일은 잘 설명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제가 혹여나 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밖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잠자리를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화장실에 좀 다녀온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급하게 시작하려는 순간 저는 아내의 목에 있던 스카프가 벗겨지며 목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누가 봐도 키스마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바보같이 당할 수 없기에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아내의 짐가방을 다시 몰래 열어봤고 거기서 저는 콘돔과 지연제 그리고 젤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와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물건들이라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서 증거를 발견하고 현장을 목격하였는데도 이것을 믿고 넘어가 주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고 왔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앞 정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가 부모님께는 차마 전화를 드릴 수 없으니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거리는 제 목소리에 놀라며 정말 빠르게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집 근처 호프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털어놓았고 친구도 듣는 내내 제가 답답했는지 생맥을 혼자서 순식간에 3잔을 들이켜 부었습니다. 친구는 네가 평소에 오래하는데 지연제를 구입하는 것도 헛소리고 기장이라는 놈이 너한테 당당하게 행동한 거는 그놈이 남자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스튜어디스와 뻔뻔하게 바람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대놓고 뻔뻔하게 행동할 정도로 익숙해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친구의 너무나 확실하고 냉정한 대답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친구는 지금 이 여자랑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을 할 거냐고 묻더군요.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지만 당장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였고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우선 지금은 최대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연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왜 갑자기 집을 나간 거냐고 하면서 또 술 냄새는 뭐냐고 물으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전 와이프에게 친구가 자식처럼 키우던 반려견이 있는데 오늘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너무 우울해하길래 같이 술을 마셔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가 상심이 크겠다고 말하며 저에게도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생각났겠네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저는 정말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연기하는 와이프를 보고 정말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물증을 싸그리 모아서 이혼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열심히 모아둔 재산을 떼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부터 더욱더 냉혈한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며칠 뒤 제 슬픈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와이프가 다니는 항공사에 건너 알고 지내는 기장 형님이 있어서 혹시라도 좀 평이 안 좋거나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있는 기장이 있냐고 물었는데 딱 한 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받게 되어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제가 봤던 그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에도 예쁘장한 스튜어디스를 꼬시는 맛에 회사를 다니는 놈으로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소문이 나 있고 특히 유부녀를 꼬셔서 뒤에서 딴소리를 못하도록 술을 쓰는 아주 파렴치한 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기장의 비행 스케줄을 수소문해서 알아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끝내 그 스케줄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와이프와 기장의 스케줄이 겹치는 날을 체크해 두었고 때 맞춰 공항에서 그 둘의 불륜 현장을 다시 급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어 제 와이프가 비행을 마치고 게이트에서 나오는 순간 역시나 그 남자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이 두 명을 미행하였고 그들이 결국 공항 근처에 모텔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텔 밖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들이 방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 친구는 이들 두 명을 뒤따라 모텔에 들어가서 몇 호의 방을 배정받았는지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밖에서 미리 준비했던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제 와이프와 불륜남이 묵고 있는 방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배를 누르면서 배달이라고 이야기하니 본인들은 음식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냐면서 배달 주소가 여기로 적혀 있다고 목소리를 깔고 이야기하니 갑자기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가 그때 공항에서 보았던 불륜남이 떡하니 샤워 가운만 입은 채 서 있더군요. 저는 눈이 돌아서 들고 있던 봉지를 그놈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에 올라타 주먹질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고 그 남자가 한참을 맞다가 입술에 피가 터지고 코피가 나기 시작할 때쯤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친 제 와이프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불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파리처럼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전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당장 이 더러운 관계를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도 거의 반쯤 기절했는지 초라하게 가운을 걸치고 바닥에 자빠진 채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저는 이놈의 얼굴에 한껏 침을 모아 시원하게 뱉어주고 합의금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며 촬영을 마치고 밖에 나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속 시원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 후 저는 아내와 깔끔하게 이혼을 마무리했고 본인 회사에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웠는지 시집 올 때 들고 왔던 혼수들은 손도 못 대고 그냥 몸만 나가더군요. 보통 이혼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지만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녀의 인생이 꼭 누구보다 불행하길 빌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장놈의 얼굴이 떡이 돼서 출근하니 주변에 기장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뒷소문을 내었고 결국 제 전처와 바람을 핀 사실이 쭉 퍼져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닐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결국 전처는 몇 개월 쉬다가 다른 외국계 항공사에 이직을 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떻게 사는지는 소식이 끊겨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쌍의 바퀴벌레가 사라졌으니 제 속이 시원해져야 하는데 이 사연을 적으며 옛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은 술 없이는 잠을 못 잘 것 같네요. 30대 초반에 이혼남이 된 한 남자의 푸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인천에 살고 계시는 30대 초반의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니 평소에도 불륜이 많이 생기는 직업으로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답답한 사연을 나누고 싶거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위에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윤서였습니다.